말씀과 성과 보고 순으로 이어집니다. 이후 보고에는 비공개 회의로 전환하여 호남 발전과 관련한 심도 있는 논의를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호남 발전 특별위원회 주최 호남 발전을 위한 성과 보고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잠깐만요. 비공개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순서지를 보니까요. 제가 발언 좀 하고 서삼석 위원장 잠깐 발언하고요. 오늘은 한정혜 정책위 의장이 어떤 예산이 반영되었는지를 설명하는 시간이 좀 확보돼서 한 15분 정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권역별 주요 성과 보고 이병훈, 이원택, 김성 수석 부위원장께서 그다음에 발언하는 것까지 그냥 공개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네. 하시죠. 그리고 순서는 제가 그냥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에 부분만 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전면에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바로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이하 의뢰는 생략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참석자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청래 당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이현주 최고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황명선 최고위원이십니다. 박지원 최고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조승래 사무총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한정혜 정책위원회 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한병도 국회 여기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윤준병 전북특별자치도 도당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문정복 조직사무부총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차지호 미래전략사무부총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호남발전위원회 참석자입니다. 서삼석 호남발전 특별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병훈 수석부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원택 수석부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김성 수석부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주철현 수석대변인님 참석하셨습니다. 양분함 부위원장님, 김원희 부위원장님, 문금주 부위원장님, 조인철 부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류재준 총괄위원님, 김영환 총괄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김광진 분과위원장님, 김명수 분과위원장님, 박종호 분과위원장님, 송옥욱 분과위원장님, 장석주 분과위원장님, 곽대규 분과위원장님, 김재원 분과위원장님, 박재영 분과위원장님, 조재환 분과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끝으로 분과위원회에서 주신 위원님들 참석하시면 특별히 박지원 의원님, 이계호 의원님, 전진숙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특별히 제 옆자리 이성윤 의원님도 참석했습니다. 왜 권양엽 대변인 소개 안 하는 거예요? 예, 권양엽 대변인님 참석하셨습니다.
예, 그리고 이어서 광역단체장입니다. 강기정 광주시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님 참석하셨습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이어서 인사 말씀을 듣는 네. 순서입니다. 네, 지금부터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짧게 제가 진행을 그냥 직접 하도록 하겠습니다. 8월 21일 호남발전 특위가 발족을 하고 3개월 반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호남발전 특위 많은 애를 써주신 서삼석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수차례 회의도 했고 또 보고도 받고 또 개선 방향도 많이 토론하고 연구하고 노력했습니다. 호남발전 특위는 오늘 성과 보고를 잠깐만요. 감격해서 목이 메어서 그렇습니다. 하면서 많은 호남발전을 위한 획기적인 제안들도 많이 있었고 또 예산도 반영이 많이 됐습니다. 올해 예산 반영된 걸로 끝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호남발전위원회가 계속 된다는 말씀 드립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많지만 한정혜 정책위원장이 보고 시간이 한 15분 정도 확보가 돼야 되기 때문에 저의 인사말은 여기서 마치고 서삼석 위원장님도 짧게 하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발언 짧기로 제가 300명 국회의원 중에서는 두 번째 가로 서러울 정도입니다. 우선 호남발전 특별위원회를 통해서 호남을 배려해 주시고 챙겨주신 정청래 당대표님께 특별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이 특위는 끝나는 게 아니고 지속시키겠다는 말씀을 방금 해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여러분들이 좀 우려가 있으셨는데 그 우려를 씻어주시는 말씀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제 옆에 앉아 계시는 우리 이병헌 상임수석님, 이현택 김성수석 부위원장님, 주철현 수석님, 또 총괄을 맡아주신 우리 의원님들, 또 분과를 맡아주신 분과위원장님, 그리고 한 분 한 분 위원님들께 특별히 감사를 드립니다. 단돈 1원도 지원해 드린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성과를 낼 수 있는 DBS를 마련해 주신 분들은 모두 훌륭하신 분이고 역량이 출중한 분들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거듭 감사해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호남발전 특별위원회는 오늘의 성과에 그치지 아니하고 이것을 밑바탕 삼아서 더 큰 과제를 해결하고 성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듭 호남을 챙겨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고 배려해 주신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당대표님 그리고 우리 한정혜 정책위원장님 또 한병도 예결위원장님 등등 우리 당 지도부 모든 분들께 거듭 호남을 감히 대신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정도면 짧았죠? 이 호남 발전을 위해서 또 예산 책정이나 이런 부분이 사실은 제 노력만으로 됐겠습니까? 이재명 대통령께서 호남에 대한 깊은 사랑이 없었으면 불가능했습니다. 그리고 호남 발전 특위 할 때도 시작할 때도 대통령께서 많은 응원과 격려를 해주셨습니다. 잘 했으면 좋겠고 성과를 잘 냈으면 좋겠다. 격려 말씀도 있고 그래서 저도 자신감 있게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배려해 주신 이재명 대통령께 감사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거 하다 보면 인사말 하다가 다 지나가는데요. 일단 먼저 순서를 바꿔서 우리 한정혜 정책위 의장이 또 직접 챙기고 예산에 속속들이 달고 있으니까 예산을 발표를 해주시고요. 또 의미까지 곁들여서 이 예산은 어떤 의미인지까지 해서 한 15분간 먼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사진보다 실물이 괜찮고 실물보다 성격이 훨씬 더 괜찮습니다.
정책위원장 한정혜입니다. 반갑고 영광스러운 자리인 것 같습니다. 이번 예산은 왼쪽에 날 것 같아요. 우리가 스크립트가. 그간 많은 정부에서 마이크 좀 가까이 주세요. 잘안 들려요. 그간 역대 정부에서 균형성장, 국토의 균형성장이라는 것을 앞에 내걸고 수많은 시도와 노력을 했습니다만 사실 지금 와서 보면 여전히 수도권 1극 체제가 존재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이 수도권 1극 체제를 벗어나서 다극화하는 것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2026년 예산안에 담겼고 저희 정청래 당대표를 비롯한 지도부에서는 그것이 좀 더 확실하게 지속 가능하면서 미래 성장을 담보할 수 있는 종자들을 많이 심어야 한다. 그리고 그것들이 키워내어서 실질적으로 국토의 균형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는 시작의 지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게 2026년 예산안의 특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각 지역에서 특히나 우리 호남 지역에서 원하셨던 사업들 중에서도 지속 가능하면서 청년들이 떠나지 않고 그 지역에서 정주하고 앞으로의 먹거리와 살거리를 만들어내는 그리고 그 미래 성장이라고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대한민국을 성장시키는 엔진으로 작동할 수 있는 사업은 어떤 것을 선택하고 해당 지역에 맞게끔 키워야 하느냐에 중점을 두고 예산 반영에 임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예산은 시작이 아니다. 시작을 하고 이것이 26년에 타당성 조사도 하고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면서 27년에는 조금 더 확장되거나 또는 디벨롭되거나 하는 것들을 취해서 더 나은 발전을 이루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서 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호남발전특별위원회의 성과 보고 관련 특별히 2026년도 예산 관련한 내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바로 뛰어넘어서 화면을 보시면요. 너무 많이 뛰어넘었네요. 저희가 먼저 호남발전특별위원회 괜찮습니다. 예, 넘어가겠습니다. 특별위원회 성과보고를 총체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호남권 예산 역대 최대 24조 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지속가능한 미래 성장 동력 엔진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미래 전략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AI, AX, 우주, 미래차, 그리고 SOC와 관련해서는 철도 또는 전철화, 물류 관련한 기지들을 확보하게 되었고요. 문화민생 분야에서는 5.18 관련한 국가사적지화라든지 기초생활, 안전 부분, 이 3대 축을 완성하는 시작 지점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이제 각 권역별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예산 성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넘어가 주세요. 이미 다 아시겠습니다만 3조 9,497억 원, 전년 대비해서 5,639억 원이 증액됐고요. 퍼센테이지로는 16.6% 증액으로 역대 최대의 증액을 만들어냈습니다. 광주를 국가적 AI 또 모빌리티 실증 거점으로 업그레이드하면서 AI 인재 그리고 기업 유치, 청년 일자리와 바로 연결되는 그러한 구조를 만들어냈습니다. 생활교통 인프라 구축 또 역사와 문화를 보존하는 방식을 통해서 광주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정체성을 강화함과 동시에 관광 문화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것까지도 저희가 반영을 했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주십시오. 광주를 국가 AI 모빌리티 중심 도시로 도약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도 국비를 민주당이 국회에서 대폭 증액을 했는데요. AI 모빌리티 시범도시를 전국의 광주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범도시화 하기 위해서 약 618억 원 정도를 증액을 했고 아마 내년부터는 보고를 받으신 대로 한 200대 정도 되는 자율주행차들이 광주 시내를 돌아다니는 것을 실질적으로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국가 AI 데이터 센터 고도화를 통해서 광주는 오히려 전남으로 넘어간 국가 데이터 센터를 견줄 수 있는 MPU 시대를 여는 새로운 데이터 센터의 고도화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리고 AX 실증밸리에 56억 원을 저희가 증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광주가 국가 미래산업의 핵심 플랫폼으로 자리 잡게 될 기반을 마련했다. 이렇게 보고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생활, 교통, 문화까지 함께 개선했는데요. 저희가 송정에서부터 광주 송정에서 순천까지의 전철화에 50억 원 증액을 했고요. 그리고 광주 기지 영해 탄약고 이전에 35억 원을 증액하고 또 국가 사적 지화를 하기 위해서 5.18 구묘지 민주공원 부분 그리고 옛 적십자병원을 보존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광주가 가지고 있는 민주주의 도시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한 부분에 함께 노력을 했다라고 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아마 이제 그 권역별 예산을 많이 드실 텐데요. 총 16개 사업 중에서 신규 사업이 13개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신규 사업을 13개를 반영을 했고, 네. 그 새롭게 반영된 신규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인재를 길러내는 지스트 부설 광주 AI 과학 영재학교 설립이라든지 또는 국가 AI 데이터 센터 고도화라든지 또는 말씀하신 것처럼 KHealth 국민의료 AI 서비스와 관련한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구축한다든지 또 미래차 탑재 모듈 상용화 기반을 구축한다든가 하는 방식을 통해서 그야말로 미래 먹거리가 시작되는 지점을 담았습니다. 이제부터는 광주가 얼마나 더 열심히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것들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 주시면 아마 27년 예산에는 이것보다 더 많은 것들이 담길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광주시에서 걱정을 하셨던 광주천 그 위에 보면 우리가 이제 상가들도 있고 이렇게 한데요. 그 상가 부분들을 광주시에서 잘 정리만 해주신다면 광주천을 새롭게 복원하는 것이 시작될 수 있도록 광주천 하천 정비 사업 예산도 일부 설계비를 담았습니다. 여러분들 더 열심히 해주시기 바란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광주가 민주화의 도시에서 문화, 예술 그리고 미래 먹거리를 담은 새로운 도시로서 재탄생하는 것을 담았습니다. 이렇게 하기까지는 강기정 시장님을 비롯한 우리 광주시 의원님들 여러분들이 굉장히 마음을 같이 보태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전북특별자치도 예산 성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북과 전남은 공히 올해 10조 원 시대를 개막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에 전북은 10조 834억 원을 반영해서 전년 대비 8,590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전북은 전북이 갖고 있는 특색을 충분하게 살려서 AI 바이오 농생명 융합의 혁신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라고 하는 이재명 정부의 수건이 담겨져 있습니다. 대규모 R&D 예산을 확보해서 지역 일자리와 기업 유치로 연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지역을 확대하면서 이번에 순창에 이어서 장수가 추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재활병원, 새만금 산단 등 민생과 지역경제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 예산들이 확보되었습니다. 또 전북이 가지고 있는 향토문화, 관광자원 예산이 함께 반영을 시켜서 저희가 균형 발전을 정확하게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북을 AI, 농생명, 그리고 우주융합 미래산업을 급가속하는 예산을 반영시켰습니다. 피지컬 AI 기반한 소프트웨어 플랫폼 R&D에 이것은 총 1조 원대 사업입니다. 이번에 618억 원을 더 증액을 해서 1조 원대 사업이 가속화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신규 사업으로서 시설농업 AI 로봇 실증 사업을 20억 원을 신규로 편성을 했고요. 엑소점 AI 기술 개발 부분에 20억 원, 또 우주방사선 평가 사이클로트론 구축 사업에 5억 원 등 전북의 미래 먹거리 산업을 국회가 직접 챙겨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보시면 민생, 재활, 지역 SOC도 확실하게 저희가 보강했습니다. 보고 드린 것처럼 전북 장수를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도시에 추가함으로써 637억 원을 더 보탰고요. 전북권역 재활병원, 요거는 저희 사실 우리 지사님께서 우시더라고요. 제발 국비 좀 담아주면 좋겠다고 하셔서 재활병원을 설립하는 데 있어서 국비 지원을 더 담아냈습니다. 그리고 새만금을 키워내기 위해서 새만금 사안단의 기업성장 지원센터를 설립하는 것으로 하고 15억 원을 담았습니다. 그 외에 문화관광안전 사업이 다수 반영되어서 지역 균형발전, 생활여건 개선이 동시에 추진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전북자치도의 예산 성과 주요 내용을 꼼꼼하게 보시면 새롭게 담겨진 신규 사업이 13개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몇 개가 안 되다니요. 뭐 그렇습니까? 김제 시설농업 AI 로봇 실증 기반 한 것과 그리고 굉장히 그 문화관광 자원으로서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셔서 국립후백제 역사문학센터를 건립하는 것에 저희가 새롭게 예산을 지금 담았습니다. 그리고 새만금 의료용 햄프 산업 클러스터 구축. 이것도 역시 이 안동과 경쟁을 하고 계신데 안동에만 이 기회를 줄 수 있냐. 새만금에도 한번 해볼 수 있는 기회를 주자라고 해서 이것이 이제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마약성 진통제 같은 것들이 앞으로의 새로운 산업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한 사업을 새롭게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사료작물 종자 생산단지 구축이라든지 전북이 가지고 있는 농업에서 나올 수 있는 최대한의 성과들을 실질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기본적인 재원과 자원들을 극대화하는 예산을 담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전북이 그래서 앞으로는 AI와 농산업에 그야말로 기본이 되고 끝판왕이 되는 그렇게 키워냈다. 그리고 그 기반을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과 함께 하는 데 있어서 전북도에 계시는 우리 특히 한병도 위원장님, 예결위 위원장님과 저 전북도 의원님들, 우리 윤준표 의원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께서 함께 해주신 것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우리 광역단체 장이신 김관영 지사님께서도 계속 국회에 오셔서 울고 다니신 것이 큰 역할을 했다. 제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으로 전북특별자치도 예산 성과 주요 내용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전라남도 예산 성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시면요. 전라남도 역시 최초로 10조 원 시대를 열었습니다. 전년 대비 10.5%가 증가한 9,540억 원이 증가되어서 총 10조 42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전남을 농업과 제조 그리고 우주 에너지의 디지털 전환 허브로 만들기 위한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무엇보다도 호남권의 교통망을 강화하기 위해서 고속철 사업에 대한 예산의 증액과 더불어서 저희가 이제 호남 고속철 중에서도 KTX 청룡이 배치되어야지만이 실질적인 고속철의 그 효과를 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청룡 KTX를 배치하려고 하면 고속전철의 변전소가 강화되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이번에 내년에 100억을 추가적으로 확보를 해서 고속철 중에서도 KTX 청룡이 배차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환경, 문화, 안전교육 등 주민 삶과 직결되는 민생 과제까지 두루 챙김으로써 저희가 국회가 주도해서 전남의 산업전환을 이뤄내는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다음은 넘어가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전남은 AX, AI 우주 중심의 디지털 전환 메가 클러스터가 될 것입니다. 무한의 AX 클러스터에 43억 원 증액, AI 생육 지원 데이터 센터를 만들고 광양의 경우에는 광양이 가지고 있는 특성, 철강산업, 금속산업을 더 키워내기 위한 AX 실증센터를 이번에 28억 원을 들여서 만들게 됩니다. 민간 우주 발사체 엔진 시험 시설을 이번에 보셨지 않습니까? 나로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그래서 저희가 엔진 시험 시설을 추가적으로 더 하는 것을 해서 20억 예산을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전남이 산업 전환을 이루되 어떤 산업으로 AX, AI 우주 산업을 기반으로 한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이번에 국회가 주도해서 예산을 확보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외에 더불어서 호남의 교통혁신, 생활인프라 전면 개선을 하기 위해서 호남 고속철 2단계 광주에서 목포까지의 예산 증액을 200억을 추가를 했습니다. 또 KTX 증편을 위한 변조소 설치에 100억을 증액을 했고요. 목포 역사 개량을 위해서 50억을 증액하고 신안이 가지고 있는 특색을 살리기 위해서 갯벌박물관 리모델링해서 관광 자원화를 하기 위해서 21억 원을 신규로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영암의 안전체험 교육장 24억 원 등 해서 저희가 교통, 문화, 안전 모두 업그레이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조금 예산의 성과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아시겠지만 전남도 신안에 더해서 곡성이 이번에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에 추가적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한 예산이 637억 원이 더 추가가 되었고요. 전남은 총 30개의 사업 중에서 저희가 챙긴 24개가 신규 사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전남이 좀 많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만큼 사실 전남이 그간 많이 소외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반증하는 반증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신규 사업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이 추가된 것과 더불어서 KTX 청령 호남 고속선 증편을 위한 변전소 용량 증설, 목포 노유옥사 개량 사업, 무한 농업 AX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설립, 무한 농업 AX 실증 센터 구축, 무한 AI 기반 생육 지원 데이터 센터 구축, 여수 디지털 기반 자원 순환 시범 단지 구축, 전남 광양 철강 금속 인공지능 전황 실증 센터 설치, 전남 영암에 안전체험 교육장 건립, 신안 갯벌 박물관 리모델링 다 읽겠습니다. 전남의 한국도로교통공단 교통안전교육원 건립비, 무한 항공특화 산업단지 지원 MRO 지원센터 설치, 아리백산단 기반시설 구축, 섬숲 경관복원을 위한 예산 반영, 민간전용 우주발사체 엔진연소 시험시설 구축, 영산대교 재가설 사업, 전남 갯벌생명관 건립, 목포항 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비, 국립나주에너지전문과학관 건립 기본계획, 국립김산업진흥원, 우리가 김산업이 어떤 산업입니까? 제2의 검은 반도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김산업진흥원 설립 마스터플랜 수립 연구 용역비, 중대형 복합 아레나 시설을 건립하기 위한 타당성 용역비, 전라남도 5.18 추모 기념공간 조성사업, 전남 광양 지방 보훈회관 건립, 전남 해남 서남부권 거점 물류기지 구축, 그리고 국립 노벨 문학센터 건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 비용까지 해서 신규 사업 24개를 하나는 일부러 보태가지고 원래는 25개인데 같이 해서 24개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24개 신규 사업을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하기까지에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노력을 해주셨고요. 더 있는데 저희가 왜냐하면 권역별로 또 보고를 하셔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타당성과 그리고 지금 이제 시작입니다. 시작을 하는 저희가 씨앗을 뿌렸습니다. 씨앗 예산입니다. 이 씨앗이 잘 크기 위해서는 이제는 전남에 계신 의원님들과 전남도가 한마음이 되어서 타당성 조사 같은 경우에는 정말 잘하고 그리고 그 씨앗이 잘 꽃피워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잘 꽃피워내서 2027년 예산에 저희가 더 많은 것을 반영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는 민주당과 전남도와 또 전남도 의원님과 전남도와 함께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더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산에도 신경 써주시고 발표까지 잘해주신 한정혜 정책위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호남에 불을 켜주세요. 이제 어두운데 좀 환하게 불을 켜주시기 바랍니다. 켰습니까? 네. 한정희 정책위 의장이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증액한 것은 원래 예산이 있는 것이고요. 거기다 더 증액을 했다는 말씀드리고 또 예를 들면 연구 영역 같은 경우는 연구 영역이 반영된다는 것은 연구 영역 결과에 의해서 그것도 예산이 추가 반영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이 예산이 이제 얹어졌기 때문에 실제로 엄청난 변화와 발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황명선 최고위원이 계속 입을 못 다물고 있어요. 지금 어마어마하다. 특히 여러분 신규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호남발전 특유의 성과라고 해도 될 만큼 원래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던 것을 신규로 한 겁니다. 그래서 호남발전 특위가 많은 노력을 했고 성과를 거뒀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저희가 50분에 여기서 떠나야 돼요. KTX 연결상에서 진짜로 1분씩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훈 상임수석부위원장님 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8월 이후에 지금 호남발전 특별위원회를 당대표께서 만들어 놓은 이후로 5차례 회의를 직접 주관하셨습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정부 예산 과정에서 누락됐던 시급한 호남 예산을 예산부터 직접 챙겨주셔서 이거 뭐 역대 없는 일이다.
그렇게 봅니다. 이러한 당대표님의 진정성과 추진력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시작이 아주 좋습니다. 근데 그래도 호남은 아직 배가 고픕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 상징이자 민주당의 뿌리가 호남입니다. 근데 오랜 세월 동안 구조적 소외와 침체를 거듭했기 때문에 앞으로 광주 시민을 비롯한 호남인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실효성이 있는 정책이 절실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아리백산단이라든가 반도체 기업을 호남 지역에 유치하는 것, 그걸 통한 일자리 창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정책 핵심 과제입니다. 이제는 민주당이 호남에게 답을 해야 된다는 정청래 당대표님의 결단과 진정성의 바탕을 둔 호남발전 특위는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운영돼야 합니다. 성공적인 이재명 정부와 정청래 당대표님의 긴밀한 협조 관계 속에서 이재명 정부 내에 호남은 오랜 침체의 터널에서 빠져나갈 것으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은 이원택 수석부위원장님. 예, 이렇게 호남 발전 특위에서 성과 보고를 하게 된 것을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정청래 당대표님께서 호남에 특별한 보상을 하겠다는 그 취지와 의지가 담긴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 자리에서 감사를 말씀드립니다. 우리 전북도 역대 8조 9주에서 10조 대에 10조 800억 정도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역대 처음이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8,590억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특히 신규 사업은 1조 8천억 정도 되는데 사실 과거에 비하면 433% 정도 증액된 사례입니다.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고, 피지컬 AI, 그다음에 새만금 SOC의 조기 완결, 또 새만금의 본격 개발, 바이오, 고령 친화, 사이클로트론 등 연구시설 등 여러 가지 많이 배려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고, 특히 K컬처의 메카로서 우리가 가야 할 모두의 센터라든가 등 여러 가지 내용을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전라북도도 우리 이재명 정부와 함께 운명을 같이 하고 또 생사고락을 같이 해 가겠습니다. 대신에 우리 정청래 당대표께서 우리 호남을 챙겨주듯이 우리 전북인들도 우리 여기 김관영 지사님, 또 윤준병 도당위원장님, 한병도 애결위원장님, 또 이성년 의원님 계시는데 힘을 모아서 전북이 2단계, 3단계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해가고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청래 당대표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은 김성 수석부위원장님. 앞에서 다 얘기했기 때문에 짧게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호남발전 특위가 우리 호남인들에게 희망을 줬고 기대를 줬고 살림을 줬다는 데 대해서 정청래 대표님은 비롯한 우리 당직자 그리고 국회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번 예산을 보니까 그 정부 예산과 별도로 신규 예산이 반영됐다는 것은 정청래 대표님과 우리 한병도 예결위원장님 그리고 한정혜 정책위원장님과 의원님들의 특별한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호남은 항상 소외와 침체, 낙후 이런 상징이었는데 이번 예산을 보니까 어떤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을 통한 미래의 어떤 성장이 기반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사업들이 많이 반영이 된 거에 대해서 매우 기쁘고 앞으로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져도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동안에 이제까지 낙후되었던 산업과 직결된 SOC 사업에 대해서도 그 부분이 많이 반영이 돼서 앞으로 SOC 사업과 4차 산업이 연계된 그런 사업들이 앞으로의 호남의 어떤 비전을 제시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정청래 대표님과 우리 국회의원님들, 당 지도부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광역단체장님 와 계시는데요. 짧게 한 말씀씩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기정 광주시장님 먼저 하시죠.
네, 감사합니다. 저는 이번 정부 예산 국회에서 마지막 심의에서 통과된 날 결론을 통보받고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 이런 페이스북 글을 올리게 됐고 많은 분들이 감사하게 됐습니다. 아까 전남의 신규 사업이 44건이라 그랬는데요. 광주의 신규 사업은 56건입니다. 어마어마합니다. 문재인 정부 2020년에 14.6% 전년 대비 올라간데 아까 당대표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16.6% 전년 대비 올라갔습니다. 이건 우리 광주시의 시정 사상 최초입니다. 특별히 9월 달에 정청래 대표께서 오셔서 당정 협의하면서 책임지시겠다 했던 그 모든 것이 하나도 빠짐없이 책임을 져주셔서 특별히 정청래 당대표님과 한정혜 의장님 그리고 한병도 위원장님 비롯한 조계현 우리 의원님까지 정말 감사드리고 광주 의원님들에게 고마움을 표합니다. 감사합니다. 소삼석 위원장님. 네. 빼놓으면 안 됩니다. 네. 다음은 김영록 지사님. 예, 오늘 이렇게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정청래 당대표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도부 우리 국회의원님들께도 감사를 드리고요. 방금 명패를 흔드셨습니다만 우리 호남특위 민주당 호남특위 위원장 서삼석 위원장님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우리 호남특위 위원님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고 김원희 국회의원님 좋아서 죽습니다. 지금 감사드립니다. 예. 저희 전라남도는 사상 최초 이제 10조를 돌파했는데요. 그것도 의미가 있지만은 그동안에 문재인 정부 때 한 1조 2천억, 3천억 이렇게 했던 SOC가 윤석열 정부에서 8천억, 9천억대를 깎였어요. 근데 이번에 저희들은 정부 원안이 9천억이에요. 9천억대에서 한 3천억만 증가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하고 건의를 했는데 5천억이 증액돼서 1조 4천억이 국회에서 이렇게 5천억을 증액시켜 준 것은 오직 정청래 당대표님, 서삼석 호남특위 위원장님 덕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박수 부탁합니다. 그리고 사실 저희도 신규 사업들이 많이 확보됐는데요. 그런 부분도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제가 건수로 말씀드리면 안 드리고요. 액수로만 말씀하겠습니다. 다들 놀라니까요. 액수로는 신규 사업이 3,300억, 총 사업비 규모로는 7조 3천억 신규 사업비 확보가 돼서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게 된 것은 이제 본격적으로 이재명 국민주권 정부가 시작됐다는 신호탄으로 예산에서도 크게 이렇게 신장이 됐다고 감사의 말씀드리고 오직 국회에서 이렇게 많이 증액시켜준 우리 국회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네. 김관영 이사님. 네, 감사합니다. 전북도 10조 원을 넘게 되는 초유의 역사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특히 호남 특위를 구성해 주신 우리 정청래 대표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서삼석 위원장님 애써주시고 특위에서 논의되고 건의하고 긴밀하게 협의한 것들이 대부분 예산에 반영되어서 저희들에게 큰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특히 앞으로 호남 특위를 통해서 전북, 광주, 전남을 잇는 공통사업들이 앞으로 더 발굴되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더 이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특히 이번 예산 확보 과정에서 한병도 예결위원장님, 또 윤준병 도당위원장님, 이원택 우리 수석 부위원장님, 이성윤 의원님 같이 애써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우리 도내 여러 국회의원님들 또 이 자리에 계신 호남권 많은 의원님들, 지도부 의원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제 마무리 발언이 한 5분 정도 예정되어 있는데요. 제 마무리 발언 시간을 할애해서 특별히 박지원 의원님께 1분 30초간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분이) 지난 것 같습니다. 정청래 대표 그리고 서삼석 위원장 특별히
미모를 자랑하는 한정혜 정책위의장께 감사드립니다. 광주 전남북 예산에 만족하는데 지금 보니까 서삼석 호남발전 특위 위원장 지역구와 김원희 전남도당 위원장 지역구에 편중되지 않는가 이것을 지적하면서 우리 해남 완도 진도도 엄청나게 땄습니다. 하나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릴 것은 해남에 농업관계 기후변화 대응센터가 이미 들어서서 계속되고 있는데 이번에 해양수산 기후변화 대응센터를 통영하고 완도가 경쟁을 했는데 우리 완도가 2억 예산을 확보했는데 통영에서 좀 이의를 제기했더라고요. 이걸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첨언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정청래 대표께서 법사위원들하고 간담회를 하면서 꼭 9시 최고위원 회의 10시 호남발전 특위 회의에 참석해야 된다. 이런 명령을 받고 저는 어제 저녁에 왔는데 최고회의도 참석 못하고 이게 지금 우리 법사위가 오후 2시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균택 의원, 이성윤 의원, 박지원이 11시에는 자리를 떠서 11시 40분 KTX를 타야 우리 법사위가 우리 3명 빼면은 법사위가 허당입니다. 허당. 꼭 가도록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언론에서는 이러쿵저러쿵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당정대가 원팀 원보이스입니다. 언론이 아무리 우리를 갈라놓으려고 해도 우리는 찰떡궁합입니다. 호남발전 특위에 대해서 제가 대통령께 말씀드리고 했을 때 지지와 격려, 응원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호남특위도 발족이 됐고 또 이렇게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힘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습니까? 제가 독자적으로 하는 건 없습니다. 다 당정대 원팀 원보이스로 조율을 통해서 다 하는 만큼 이 호남 발전을 위해서 앞으로 성과가 있다면 그 모든 것은 이재명 대통령 덕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발표를 통해서 들으셨겠지만 신규 사업이 그렇게 많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호남에 대한 감사함,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에 대한 의지가 확고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호남발전 특히 이 호남에 대한 발전 방향, 특히 예산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지속적으로 호남을 위해서 특별한 보상을 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